오늘 혹시 제가 출연했던 강성범 TV나 정봉주 TV 보신 분들 계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서늘한 느낌? 몸이 서늘하다고 느낄 만큼 뭔가 확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이제 정봉주 TV에서 봉도사하고 막 이렇게 예능하듯이 장난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뭔가 머리를 탁 때리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키맨이 누군가 라는 게 확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끝나고 봉도사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도사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요. 봉도사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관계 속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실무자로 일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일의 실무적 키포인트, 허브, 이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겠구나라는 짐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 실명 검명할 수 없어요. 실명 검명할 수 없습니다. 실명 검명할 수 없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뇌피셜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거 뇌피셜입니다. 상상력입니다. 다만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무를 하면서 국책사업 담당을 했었고요.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면제 국적사업에 실무자로 또 참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을 되짚어가면서 흐름들을 추적해낸 거죠. 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옛날에 봉도사가 BBK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뇌피셜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조금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동훈, 원희룡, 꼴 보기 싫죠? 장관이 국회에 와서 되려 큰 소리 치고 조롱하고 말 따먹게 하고, 그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모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막 목청 높여서 싸울 때 방송에 나가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비서 나부랭이가 국민의힘이 적대적 정당일지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오만방자한 자세로 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나 칭찬하셨던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해보면요, 이거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국회는 가장 존중받아야 될 대의기관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삼권분립이라고 이야기해서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기능을 나누고 동등한 하나의 3분의 1의 기능으로서의 입법부, 국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요, 133조인데요. 헌법의 대다수가 국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의 정치 체제를 지탱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가장 높은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자면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회가, 정당이 감히 사법부의 이해에 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국회는 모든 곳에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에도 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사법부에 관여하기 위해서 법사위라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에도 관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사법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행정부의 일개 기관이에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월권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MJ님, 국회의장은 뭐 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국회의장이 두 장관을 경고 조치해야 됩니다. 경고 조치해야 됩니다. 경고 조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법 165조의 회의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정책 질의에 관해서만 장관이 대답하는 겁니다. 국회법 165조에 있어서 회의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요. 166조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는 국회의장이 도입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전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국회법 169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 의사 진행과 관련된 내부 규율이나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회법 169조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일명 한동훈, 원희룡 가벼운 입 단속 규칙, 한동훈, 원희룡 가벼운 입 단속 규칙을 국회법 169조에 의해서 만들 것을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라든가 의원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가장 권능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군사 독재 시절에도 국회는 야당이라는 틀로서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국회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직 289명밖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500명 될 때까지 제가 이 본질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빨리 가서 이제 친구분들 모시고 오세요. 친구분들 모시고 오시고, 어제 있었던 국토위 상임위에 대한 평가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소영 의원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수박이지만 칭찬할 건 해줄게. 이소영 의원에게.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냥 수박 화채를 드리죠. 이소영 의원이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 정도면 선방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찌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찔렀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소영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김건희 일가의 이제 토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거기에다가 특혜를 줘서 형징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뭔 소리냐.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음식업, 숙박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한강수계법, 수질관리법입니다. 이거 4조에 있는 주거지역을 지구 단위로 하면은 큰 덩어리를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겁니다. 지구 단위를 설정할 때는 수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법률적으로 꼬집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잘한 게 맞습니다. 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터졌을 때 그 이야기했죠. 예타하기 전에 이미 한강 수자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수계지역 소유연회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소유연회도 했을 것이다. 그런 수많은 위원회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도 그 위원회들을 거쳐야만이 중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는 백지화는 직권남용인 겁니다. 예타가 끝났기 때문에요. 예타를 주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재부잖아요. 이 사업을 중단하려면 기재부 장관의 허가도 받아야지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역대도시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광역도시권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야지만이 백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국가도로위원회도 열어야지만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요. 오늘 이소영 의원이 나름 좀 선방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최인호 의원이 왜 핵심을 찔렀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인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뒤엎어서 본 타당성 조사로 사업안을 변경합니다. 그때 비식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비시 분석을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원희룡한테. 그러니까 원희룡이 며칠 전에 김두관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질문했을 때 며칠 전에. 근데 이번에는 국토부 국장한테 했다라고 들었다.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인호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서류 내보세요. 서류 꺼내보세요. 정부의 일이 비시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로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비시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비 타당성 검사를 뒤집는 본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사업안을 변경을 합니까? 비시라는 게 제가 이야기했죠. 베니핏 코스트. 들어가는 돈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분석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면 뭡니까? 사업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원희룡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 도로국장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시요. 국토부 도로국장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재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최인호 의원이 핵심을 찔렀다는 겁니다.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논거를 최인호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본타당성 조사에서 비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변경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서 원희룡은 변경의 타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500명 다 돼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늘 본론을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정조사 얘기는 마지막에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최인호 의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에는 원희룡이 애초부터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출발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출발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 썸네일에 나왔던 그 표를 가지고, 일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 표가 어디 갔지? 내가 못 찾고 있네. 잠깐만요. 폴더를 열어야 되고, 저도. 자, 보면요. 언제 예타가 되고, 언제 이게 이루어졌나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2021년, 윤석열이 대통령도 되기 전이죠. 4월 30일 날 기재부에서 예타가 통과가 됩니다. 이때 사업이 결정났다는 거예요. 2021년 4월 30일 날. 그리고 1년 후에 3월 9일 날 윤석열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일 후인 3월 29일 날, 3월 29일 날입니다. 3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계약 체결합니다. 경동 엔지니어링 70%, 동해종합기술공사 30%. 이렇게 본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때 변경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변경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2022년 3월 29일이면 윤석열이 당선됐지만은 그때는 어떤 정부입니까? 누구 정부입니까? 3월 29일 날. 3월 29일 날 그때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때까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장관은 노형욱. 문재인 정부 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시점 이중 권력인 상태잖아요. 이중 권력인 상태. 문재인 정부가 있고 윤석열이 인수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위에서 원희룡이 그 당시에 기획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윤한홍도 있고 뭐 이철규도 있고 뭐 많은 정치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인수위 시절 3월 29일 날
노영욱 국토부 장관에 있는 국토부에다 대고, 자, 이거 우리 정권 잡았으니까 예타 무시하고 본타당 정조사는 다른 제3의 안으로 가는 것을 해줘.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들어줬을까요? 저는 안 들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전임 국토부 장관이 본인 때 했던 일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근거 없이 바로 노선을 바꾸자? 노선을 바꾸는 용역을 주자?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정치인이 현직 국토부 장관과 그 관료들에게 이거 바꿔줘 했을 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인수위에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옵니다. 그러면요, 부처에 일을 시킬 때는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통해서 시킵니다. 왜? 장관이라는 건 정무직원들은 전 정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서로 믿을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을 통해서 시킵니다. 자, 압축되죠? 국토부 출신인, 그런데요, 정치인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내 부처, 내가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뭐 국장이나 실장급이에요. 내 부처 사람이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지금 인수위에 있는 국정과제니까 용역 한번 내봐. 이러면은 공무원들끼리 그 자리에서 연결돼서 결정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수위에 나와 있었던 국토부 공무원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3월 29일이잖아요. 3월 29일이 인수위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절에 분명히 회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그거 하지 않아요. 정권이 끝나는 국토부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변경안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그대로 있는 국토부인데 거기서 변경안을 만들어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면서요. 공약이었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공약을 실천하는 계획을 잡는 인수위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은 그걸 하게 되면요, 월권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건 누구냐?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뇌피셜입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공무원이 얼마나 많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는요, 공무원들도 파견을 오고 정치인들도 들어오고 거의 반반 정도 섞여서 일을 같이 합니다. 그 중에 정치인들, 국힘 쪽이죠. 국힘 쪽에서 온 실세 정치인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한테 이거 국토부를 통해서 빨리 해결해줘. 그러면 앞으로 당신은 국토부 공무원 하는 동안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어. 이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순전하게 제 뇌피셜입니다. 순전하게 제 뇌피셜이고 황당무계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세가 누구였을까?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파견 나와서 이 실세로부터 이 일을 주문받아서 국토부에 전달한 사람은 누구일까? 찾아내는 것.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조사를 제대로 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요청한 정치인도 나올 것이고 이 정치인의 배우도 저는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뇌피셜이기 때문에. 실명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명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파견 나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 찾으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갑자기 윤석열 정부 실세들과 가까워진 사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방송 출연했던 것들 보셨던 분들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제가 뇌피셜입니다. 실명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누구지 정답 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철규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초짜님 맞습니다. 잘 나가는 국토부 공무원 맞습니다. 잘 나가는 국토부 공무원. 땅 가진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와 있던 아주 힘이 있는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양평군 공무원은 거기까지 못 와요. 그런 급이 안 돼요. 양평군 공무원은 그런 급이 못 돼요. 네. 싱글초이님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이제 접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그냥 거의 저희 뇌피셜이고 황당무계한 상상력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영숙님 죄송합니다. 우영숙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게 저도 국책 사업에 해봤잖아요. 국책 사업 하는데 군의 과장국장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딱 스토리 나오죠. 그죠?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에 요구할 수 없다니까요. 같은 공무원들이면은 절차와 그다음에 개통상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뇌피셜이기 때문에 실명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객이면은 단독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하는 게 왜 훨씬 좋은가 하면요. 증인 채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증인 채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독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의당도 찬성하고, 진보당도 찬성하고, 기본소득당도 찬성하고, 무소속들 가지고 다 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조용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후폭풍이 올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으로 국정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영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 건이 워낙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요. 정치인 부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더 이상 부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불러서 괜히 말싸움하고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누구 불러야 되느냐? 용역업체 또 하나 또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저는 현직 공무원들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부 현직 공무원들. 인수위에 3월 29일 날 용역안이 나가는 시점에 인수위에 와 있던 공무원들. 인수위에 와 있던 국토부 공무원들 다 불러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거절도 못 해요. 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하면 거절도 못 해요.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개인 자료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때 출장 기록 내놔. 공무원들은요, 1시간 외부에 가더라도 출장을 다 체크하고 갑니다. 다 체크하고 갑니다. 저도 다 체크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면 다 체크하고 갑니다. 실무진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약한 골입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과잉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원희룡처럼 핏대 높여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인수위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하위직들부터 불러야 됩니다. 하위직들부터. 그리고 나이가 젊은 분들부터 불러야 됩니다. 왜? 국토부에서 그분들은 오래오래 근무해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부터 불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불러서 개인적인 국정조사부터 증인으로서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정봉주 TV에서 했더니 이 후폭풍은 어떻게 될까? 원희룡은 이 사실을 애초에 알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땅인데 거기 도로 좀 닦아줘. 내 땅이 거기 있는데 도로 좀 닦아줘. 원희룡하고 그렇게 친할까요? 그리고 원희룡이 도지사까지 했는 사람인데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원희룡이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면서 오바해서 싸우는 거라고 봐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 일가가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미친 듯이 싸워. 목숨 걸고 싸워. 보수층들 봐주세요. 윤석열 저 봐주세요. 김건희 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연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일당들에 의해 가지고 적폐수사 때부터 직권남용이 과도하게 처벌되었죠. 그전에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제대로 처벌받던 게 아니에요. 원희룡 검사기 때문에 그거 아는 겁니다. 직권남용 의혹이라는 것은 나중에 언제든지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애매해집니다. 직권남용 혐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은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면서 이 보수층들의 지지를 얻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지를 얻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희룡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원희룡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희룡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 탄핵시켜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 탄핵시켜줘. 한동훈이 아니야. 나를 차라리 탄핵시켜줘. 내가 알고 보면 후계자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희룡이 탄핵되면요. 원희룡 총선 불출마합니다. 나 정치적으로 나는 잠시 쉴 거야. 정치적 유배 생활 할 거야. 1, 2년 쉬면서요. 전국 돌면서 아스팔트 보수들 모읍니다. 아스팔트 보수들 모으고 윤석열 지지자 팬클럽, 김건희 팬클럽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전국 다닙니다. 그러면서 대권 도전하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금 원희룡은 이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희룡 불러내지 마라. 원희룡 불러내봐야지 말싸움하면서 이겨서 즐겁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정농단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들 빨리 민주당 TF에 합류하셔야 됩니다. 합류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타 면접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백지화되고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잘 알 겁니다. 예. 자, 제가 오늘 급하게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찾았다라고 해서 올려가지고 놀라셨죠? 이거 다 뇌피셜입니다. 황당무계한 저의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저도 인수에 있어봤고 국책사업 해봤고 그런 실무자로서 어떤 형식으로 부처가 움직이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뇌피셜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대충 우리가 다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만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이야기할 게 좀 남았습니다. 자, 그래 보면요. 국토위에서 인수위에 최초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 멤버 중에 당시의 국토부 도로국장과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도로국장이 인수위에 출장 간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은 출장 갑니다. 그 출장 간 기록 분명히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국토부의 도로국장은 파견을 안 가거든요. 그러면 파견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무임소 국장들 또는 무임소 실장들이 무슨 관기획관 무슨 이런 거 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인수위에 파견을 가요. 그런 사람들이 파견을 가고 본부처에는 국장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국장이 일했잖아요. 그죠? 도로국장이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로 출장 간 적이 기록이 있을 겁니다. 인수위 출장 간 기록이 있을 겁니다. 인수위에 출장 가서 누구 만났느냐? 이런 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혹시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짧게 질문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내용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좀 많이 좀 퍼나르는 게 아니고 친구 데리고 와주세요. 구독자들 많이 좀 모아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들어주신다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찾아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이제 그게 서류 안 남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위 공직자들은 서류 다 챙겨놓습니다. 그게 그들의 임무고, 그거 안 챙겨놓으면은 징계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진급을 못하고 공직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하위 공직자들부터 먼저 불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봄, 여름님, 감사합니다. 한 명씩 데리고 오면 3만 명 되겠네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